안녕하세요, 조변입니다. 요즘 범죄인에 대한 머그샷 공개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진을 볼까요? 경찰이 공개했었던 살인사건 피의자 이기영 사진입니다. 문제가 많이 됐던 사진이죠. 왜냐? 이게 증명사진인데 실물이랑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이런 증명사진은 언제 찍힌 건지 알 수도 없고 포토샵도 이루어지니까 현재 실물이랑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데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데 실물이랑 다르면 큰 의미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우리나라도 머그샷을 공개하자 이겁니다. 머그샷이라는 건 피의자를 체포했을 때 찍는 사진이에요.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빌 게이츠의 머그샷인데 젊은 시절에 무면허 운전을 하다 걸렸을 때 찍었던 거라고 하죠. 머그샷이라는 게 주로 체포됐을 때 당시 찍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리얼해요. 현재 실물과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또 포토샵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는 증명사진을 공개하지 않고 머그샷을 공개하는 거예요. 미국은 사실 머그샷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체포 당시에 경찰 바디캠 영상 같은 것도 공개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금 충격적일 거예요. 그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하실까요? Might as well. Just hold up. Yeah, he's naked. Alrighty. Hey, Mr. Tyson. John. Fayetteville Police Department. You're not in your house. John. John. Need you to wake up and talk to me before I drag you out of here butt naked. John. Fayetteville Police Department. You have two options. Either one is you sit up and put your clothes on, or two, you go to jail just like you are right now. All right. Put your hands behind your back. No. Hands behind your back. Fayetteville Police Department. This isn't your house. Hey, Hands behind your back. You're under arrest. You're under arrest.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공개될 수 없는 영상이죠. 이게 얼굴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피의자가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그냥 공개해버리는 거예요, 미국은. 그런데 이 사람이 지은 죄가 뭐냐? 이 사람이 지은 죄는 끼케야 주거 침입이에요. 살인 같은 강력 범죄가 아니고요. 주거 침입 정도로 미국 전역에 속옷만 입고 있는 사진이 영상이 공개돼 버린 거예요. 정말 미국은 범죄에는 자비가 없는 나라다, 이런 생각이 들죠.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 국민의 법 감정상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자비로 가득한 나라죠. 이런 말도 있잖아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참 슬픈 현실이죠.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다시 머그샷 쟁점으로 돌아와 볼까요? 우리나라는 그럼 대체 왜 머그샷 공개를 안 하느냐? 가장 큰 이유로 지목되는 게 인권이죠. 이 대목에서 국민들이 또 분노해요. 인권? 범죄자의 인권만 보호하고 피해자의 인권은 없나? 여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의 인권은 물론 범죄자의 인권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비범죄자의 인권이에요. 딱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는 않죠. 머그샷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비범죄자의 인권 때문이라고? 여러분, 법조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일까요? 영화 링컨차를 타는 변호사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무죄인 의뢰인보다 더 무서운 의뢰인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 법조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무죄인 사람이 처벌을 받게 되는 거란 뜻이에요. 나는 결백한데 감옥에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건이 있죠. 바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0년간의 옥살이를 하신 분이 계시죠.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조인은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머그샷 공개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진범은 따로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이미 전 국민에게 이 사람의 첫인상은 범죄자다라는 게 인식이 되었고, 이 사람이 살면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흘끗흘끗 쳐다보고 수군대고 저 사람 그때 그 사람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그런데 살인은 실제로 저지르지 않았대, 이런 시선들을 평생을 감내해야 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인권 피해를 수습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머그샷을 공개하느냐? 그건 미국이 머그샷 공개의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머그샷을 공개하면 사람들에게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겠다는 경각심을 줄 수 있고, 머그샷을 본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본 적 있는데? 그때 수상한 행동하고 있었는데 하면서 경찰에 제보하게 될 수도 있고, 범죄자 주변인들한테 그 사람이 범죄자이니 조심하라는 경고를 보낼 수도 있죠. 이런 공익적 측면 때문에 미국은 머그샷을 공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봐야겠죠. 그래서 머그샷 공개는 해야 하는 걸까요? 말아야 하는 걸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너무 흑백으로 바라보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흑백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 아니오가 아니라 회색지대를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머그샷을 무조건 공개한다. 머그샷 무조건 공개하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몇 가지 경우를 정해서 이때에만 머그샷을 공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살인 같은 강력범죄에 한해서 증거가 진짜 확실해서 이 사람이 무죄일 가능성이 사실상 없을 때, 추가 범죄 정황도 있어서 국민 제보도 필요한 이런 경우에만 머그샷을 공개한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도 무조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머그샷을 공개해야 되는 기준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명확한 원칙을 정해서 머그샷 공개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마 국민들이 입법자들에게도 원하는 것일 거예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